안녕하세요. 엑스드론의 진정입니다. 기존에 이제 로봇들이 대부분 어떤 역할들이나 또 대부분 또 지상에서 운영되는 그런 이제 이동체들이 중심인데, 지금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그 비행 로봇이라고 하는 우리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드론입니다. 무인기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제어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이제 그 로봇이라고 해도 그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의 로봇에 이제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사전적인 의미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사전에 프로그램이 입력된 상황에서 이제 그 운영이 되기 때문에 뭐 드론이라고 표현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상에서 로봇 시스템과 유사하다고 해서 이제 로봇 에어크래프트라는 이제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용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그 무인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어떤 기존의 지상에서 운영되는 부분과 좀 차별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행체이기 때문에 그 안정성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부분이 기체에 대한 안정성에 검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 부분을 갖고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이게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따지면 이제 비행체 그 항공기가 되는 부분이어서, 그럼 이제 항공 관련된 법을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이런 작은 기체는 사실 어떤 어떤 이런 신뢰성 있는 센서나 그런 어떤 요소 기술이 이렇게 규합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런 그 신뢰를 가질 만한 그런 검증을 할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어떤 완성도는 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은 항공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 비행 로봇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어떤 분야 자체에 있어서 또 이게 새로운 그 신산업으로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돼서, 이런 이제 그 분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어떤 이런 항공기 수준의 사이즈가 아닌 한 뭐 25km 정도, 또 뭐 한 2, 3m 정도 되는 그 정도 부분에 그 적용을 하는 것을 비행 로봇이라고 하면 어떨까라는 그 생각에서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무인기의 그 어떤 그 구성은 거의 로봇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제어하는 부분들의 이제 구동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사람이 탑승하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주파수 통신 모듈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어하는 부분도, 또 데이터를 받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도 다 그 어떤 기존의 이제 로봇하고 똑같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이제 기존의 로봇에서 어떤 이제 지금 이제 어떤 통신 방식에 의해서 이제 운영되는 부분들이 아직은 이 무인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통신 시스템 자체가 어떤 제어하는 방식보다도 좀 안정화가 돼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기체 자체, 이 무인기를 위한 통신 어떤 그 방식 자체가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것들은 거의 ISM 밴드 대역의 그런 주파수를 활용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원거리 제어도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데이터를 수집한 영상 데이터라던가 뭐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 거리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짧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세계적으로 뭐 이렇게 이 무인기를 갖고 뭐 물품 배송을 한다 하는 뭐 그런 부분들의 임무들이 그렇게 쉬운 임무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그 물품 배송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이제 우리 미션 중에 거의 마지막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사실 올해 CES에서 또 새로운 사람을 탑승시키는 이제
드론이 전시가 돼갖고 또 이제 이슈가 이제 사람을 운반하는 이제 드론으로까지 기술 발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이제 그 기대를 또 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올해 이제 CES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그 이왕에서 만든 184라는 이제 모델인데 사실 이게 상용화되기는 좀 아직까지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이 안정성에 대한 어떤 그 검증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비행체들은 다른 또 이동체와 틀려서 이게 그 랜딩하는 그러니까 착륙하는 기술 자체가 일반적인 지상에서 움직이는 개념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아직 유인기체도 착륙할 때는 자동으로 착륙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전문 조종자에 의해서 그 착륙할 때는 랜딩 기어를 자꾸 착륙을 시키거든요. 그 정도로 아직까지는 착륙하는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안정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인간이 거기에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부분들이 어떤 이제 그런 어떤 자율도를 높여서 인공지능의 어떤 그 완성도가 높아진다고 하면 분명히 이제 자동 그 착륙이 이제 가능해질 건데 아직까지는 그런 기술들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품 배송은 어차피 서비스인데 서비스 자체를 하기 위해서는 물품을 그 고객한테 갖다 전달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착륙을 못하고는 전달을 하는 게 상당히 그 어떤 그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물품 배송은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기술일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 외에 지금 그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이런 그 장애물을 회피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올해 CES에서는 가장 큰 기술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 어떤 비전 센서를 이용한 그 장애물을 회피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각종 센서를 복합으로 적용을 해서 뭐 그 안전한 그 안전성을 유지하는 뭐 그런 기술들 구현들이 좀 이슈가 됐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보기엔 상용화 기술이라기보다는 랩 기술 정도의 수준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저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임무하거나 작업하는 데 투입이 돼서 뭐 적용하는 시점은 좀 더 완성도가 더 있어야 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기존의 저런 기체들을 구현했던 물론 이제 CES가 이게 가전박람회인데 이게 지금 드론이 항공기들이 다 이제 이슈가 돼서 이게 대부분 기술을 다 자랑하러 내놓는데 그 중에 이제 그 DJI에서 여지껏 그 영상 장비를 탑재한 펀용 레저용 기체들을 이제 생산을 하다가 개발하고 생산을 했었는데 이런 이제 방제용 기체를 이제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실질적으로 레저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장 자체가 상당히 스몰 마켓입니다. 어떤 범위 자체가 뭐 더 이상 이제 이 레저용 자체가 워낙 뭐 없던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만들어진 부분이어서 좀 사이즈가 작은 편인데 임무용 기체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이거는 한 분야 예를 들어서 이런 아그라스라는 기체 자체가 방제용으로 출시가 되면 방제 분야에 대한 어떤 수요가 또 엄청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임무용 기체들 시장은 기존의 레저용보다는 뭐 수백 배, 수천 배 더 큰 사이즈로 더 클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떤 시장으로 볼 때는 좀 이슈가 되는 이제 레저용뿐만 아니고 저 펀용이 아니라 이런 임무용 기체도 이제 출시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드론을 갖고 이제 뭐 글로벌 기업들이 이렇게 어떤 레퍼런스를 만들고 있는데요. 뭐 사실 크게 뭐 달라진 건 없습니다. 지금 뭐 아마존이 처음 물품 배송을 하겠다고 해서 큰 이슈를 끌고 와서 지금 여지껏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걸 서비스화 하지는 못하고 있고 거의 다 퍼포먼스 정도 수준에서 끝나고 있거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뭐 랜딩 기술도 없고 또 이게 무인기이기 때문에 무인기 자체가 안정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일반 유인기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보통 기체 자체를 운영하면서 조종자의 어떤 전문적인 경험이나 이거에 의해서 사실은 기체의 안정도가 이제 정해질 정도로 상당히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무인기 자체는 그 어떤 영상이라던가 제한적인 정보로만 제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게 도심이나 어떤 뭐 이제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공간에 들어가서 어떤 작업을 하고 운영을 한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안정성 부분에 있어서는 그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실 이걸 상용화한다는 거는 이 뭐 그 단시간 내에는 저희가 볼 때는 좀 불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의 지금 뭐 아마존도 처음에는 이제 멀티로터 형상에서 지금 이제 이 VTOL 형상으로 바뀐 이제 그 정도 수준이고,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비행 시간을 늘리기 위한 이제 그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이슈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물품 배송도 아직 그 테스트 수준밖에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그 물품 배송하고 유사한 이제 구호 물품 배송하는 이제 그런 그 제가 지금 이게 동영상을 연결을 해놨는데 이게 연결이 실행이 안 되네요. 뭐 안정성 부분이 떨어지긴 하지만 공공 목적에서 이제 활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저렇게 어떤 재난 사항이나 폭우가 내렸다든가 이제 폭설이 내려서 이제 그 해당 지역에 접근을 못 한다고 할 때 그럴 때 이제 그 어떤 구호 물품을 이제 이런 기체로 배송하는 그런 작업들은 현재 지금 시범 사업으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저희가 한 2년 가까이 그 시범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저게 물품을 뭐 배송한다기보다는 이제 현장에 가서 투척하고 오는 게 지금 현재의 최고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실질적으로 가능한 그런 어떤 임무가 이제 그 구호 물품 배송하는 정도 수준은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국토부에서 그 무인비행장치 시범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각 5개 지역의 테스트베드를 만들어서 이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실제로 검증하는 이제 그런 국가기관에서 검증하는 이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국가기관의 주도해서 이런 무인기를 이렇게 안정성을 테스트하고 또 저런 부분들을 갖고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찾게 하는 이제 그런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이런 드론 관련된 그 어떤 정책적인 부분 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앞서가고 있는 건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지금 산림과학원하고 같이 이런 컨소시엄을 통해서 이제 뭐 산불 감시라던가 아니면 산불 진화 또 이제 어떤 조난 상황에서 구호물품을 배송하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증적인 이제 사업들을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레퍼런스들을 좀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연차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한 다음에 2018년부터 공공 분야에 지금 직접적으로 이제 드론을 투입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되면 실질적으로 이런 드론 자체가 어떤 공공 분야이긴 하지만 뭐 먼저 그런 부분이 적용되는 그런 사업이 이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수상과학원하고 재작년, 작년에 적조 피해에 관련된 체증하는 이제 그런 사업들,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적조 피해가 거의 우리나라 태풍 피해처럼 매년 찾아오는 피해거든요. 근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배를 갖고 20km 정도를 가서 적조 피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돌아오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여지껏 수년 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비용이 거의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이런 비행체로 체증을 하고 관리하고 또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이제 구축하는 그 사업을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2020년에 지금 적용 예정인데 뭐 지금 하는 시범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이제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 위험 지역에서의 이제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그런 공간들, 특히 이제 이런 유해 가스가 발생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방사능 유출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사람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드론 자체에 해당 그 검증하는 센서들을 장착을 해서 그 현장의 그 정보들을 이제 체증하는 이제 그런 용도로 이제 그 어떤 활용하는 저희 지금 그 건설기술연구원하고 저 정부 과제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저런 센서를 탑재해서 이제 시행했던 이제 그런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그 기본적으로 그 고속도로 환경 자체가 상당히 좀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대형 구조물도 많고 또 관리해야 될 시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런 그 사면 같은 경우에는 붕괴 사고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뭐 기체를 인위적으로 가서 관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떤 그 계획된 시간마다 이런 부분들을 그 어떤 그 체증을 해주고 영상으로 저런 정보들을 얻어낸다고 하면 이게 붕괴되는 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어떤 그 파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관리를 하게 되면은 좀 안정성을 더 키우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구조물들은 뭐 저희가 정해진 시간대에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를 들어 지진이 일어난다던가 아니면 폭우가 생겼다던가 했을 때 그런 상황에 맞춰서 기체가 자동으로 현장을 가서 체증을 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들도 이제 향후 이제 그 어떤 비행 자율도를 높인다고 하면 충분히 이제 가능한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작년 초에 그 ITS라고 해서 그 지능형 교통 체계에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그 고정형 CCTV에서 영상을 취득한 걸 갖고 그 정보를 분석해서 이제 그 정보를 제공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고정형 CCTV나 고정돼 있는 데서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이동형 감시 체계를 투입을 해서 사고가 일어나거나 교통의 흐름 뭐 이런 파악을 실시간으로 해서 그 관제센터에 보내는 그런 시스템의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쪽에도 상당히 이제 많이 활용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 저희가 작년에 그 창조경제 박람회 그 챌린지 퍼레이드 때 그 독도에 가서 이제 LTE 드론,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통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원거리를 제어하려고 하면 지금 있는 이런 그 ISM 밴드 대역의 통신 그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런 그 상용화되어 있는 LTE 모듈을 장착을 해서 지금 독도에서 운영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제어는 뭐 서울에서 제어를 한다던가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그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테스트를 했었던 부분인데 이게 세종대학교하고 이제 LG U+가 만든 이제 모듈을 갖고 이제 현장에서 직접 그 운영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그 날씨 관계나 뭐 여러 가지 그게 안 좋아서 실질적으로 그 시연하는 날은 여기서 못 하고 저쪽 그 마라도 가서 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독도가 그렇게 접근하기가 쉬운 곳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이제 뭐 기술적으로 완성도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의 그 활용도가 미래에는 또 생길 거라고 저희 판단해서 이제 이런 시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그 작년에 미래부 과제 중에 그 복합 센서를 장착한 드론을 이용한 이제 재난에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 그 적용하는 그 어떻게 보면 시스템, 그 경보 시스템인데
그 어떤 뭐 산불이나 산사태나 지진이나 이런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드론을 이용해서 얻어지는 정보를 갖고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대응을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이런 체계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요 페이지를 하나 넣었습니다. 요거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뭐 다른 로봇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비행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어떤 그 인공지능이라는 표현하기는 좀 그러니까 아까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그 오토매틱과 자율과 자동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자율 쪽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동화 쪽에 지금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게 자율도가 좀 올라간다고 하면 이제 조종사의 역할도 좀 줄어들고 그런 부분의 임무 분야에서는 많이 활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그 지상 로봇이나 그 외의 기능적인 로봇보다는 실질적으로 저희는 벌써 이런 그 어떤 공공 임무든 이런 분야에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 로봇 분야에서는 그래도 좀 많이 좀 상용화가 돼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항공기 분야에서 접근을 했을 때는 이제 뭐 아직까지는 좀 그 모자란 부분이 많이 있지만 로봇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상당히 좀 그 많은 상용화가 될 것 같고 앞으로 뭐 짧은 기간 내에 그 많이 적용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